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좀 시험 다 보시고 지금 정신 없으실 텐데 오늘 형소법하고 형법하고 오늘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하루에 형법하고 형소법 한 과목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형소법 하고 그 다음 날 형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뭐 이유는 일단은 제가 지금 약간 좀 시간대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기존에 있던 그 형소법도 하면서 지금 형법 강의가 지금 새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형법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원래 시작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형법을 제가 잘 해드리지 못해서 복습을 좀 많이 하라고 했던 건데 일단 형법 강의가 좀 시작됐으니까 저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상담을 제가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지금 수업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하루에 형법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형소법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까지는 형법하고 형소법을 한 과목씩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형소법 문제는 이번에 순경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약간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죠. 이거는 물론 제가 이게 전에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푸셨을 텐데 뭐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틀리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그걸 기억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은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배울 때 그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에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걸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사실 이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약간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법원직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판결문을 쓸 때는요. 판결문을 쓸 때는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문이라는 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럼요. 사건이 하나면 결론은 하나만 나야 되죠. 유죄든 무죄든 결론이 하나만 나야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유죄이면서 무죄다 이런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아실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주문이 하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괄일죄가 있는데 자, 이 포괄일죄가 1월 절도가 하나 있고 2월 절도가 하나 있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요 1월 달에 한 거는 얘가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죄가 맞는데 2월 달 절도는 얘가 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포괄일죄라고 해서 어차피 사건은 하나인데 그 안에 포괄일죄 같은 경우 이렇게 범죄 사실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일 때 주문을 어떻게 때릴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문은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죄를 때릴 것인지 무죄를 때릴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뭘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유죄 부분이 있으면 유죄라고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유죄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걸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얘가 유죄라고 하면 이게 다 유죄인 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라는 걸 여기에서 이유 부분에서 2월 달은 무죄야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유죄로 여기다 주문에다 쓰고요. 나머지는 이유 부분에서 그냥 설명을 해줘요. 그럼 우리 사례를 좀 보시면요. 이게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에 관계했는데 일부가 무죄로 따라 요사안이죠. 일부가 무죄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주문에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무죄 부분은 이유에다 적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에다가 이렇게 이유에다 적는 건데 자 원래 여기까지 없는 건 맞는데 이를 판결 주문에 썼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법대로 안 한 거죠. 법에다가는 이걸 이유에다 적으라고 했는데 이 주문에 썼으니까 잘못 쓴 건 맞아요. 다만 요 뒤가 보세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인 건 맞지만 판결에 영향을 줬느냐. 자, 요 부분을 여기다 적었다고 해서 얘가 유죄가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유죄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얘가 보세요. 1월 달 유죄, 2월 무죄 이렇게 요거는 주문에다 쓰고 요거는 이유에다 쓰는 거 하고 여기다가 1월 유죄, 2월 무죄 달라지는 없죠. 주문에 썼든 이유에 썼든 판결의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법이긴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건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의 사건은 주문이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문에 적는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똑같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역시 이 경우도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인데요.
일부가 유죄의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 사안이고요. 요거는 면소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포괄일죄 중에 하나는 무죄가 나오고 하나는 면소가 나온 거죠. 주문에다 뭘 적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무죄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주문에다가 무죄를 적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 재판이 우선이에요. 판결문에서는 실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형식 재판을 판단하고 실체 재판을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나왔다는 것은 그럼 실체 재판 넘어갔으면 실체 재판의 결론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든 무죄를 주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3번에 헌법재판소부 47조 4방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돼서 그 조항이 소급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잘 아시죠? 위헌 결정 나오면 무죄라는 거. 이건 당연히 그 뒤에 설문들이 좀 쉬웠어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소 이익이 없죠. 따라서 피고인의 선고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앞에 1번하고 2번이 조금 생소한 명이긴 하지만 3, 4번이 너무 쉽게 나왔고 1, 2번도 그냥 대충 읽어봐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잘 푸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1번하고 2번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한 것은 주문은 결론은 하나만 나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